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그쵸? 종가상 4%대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하니까.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조금 인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요한 이야기가 앞으로 조정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정 구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시가와 고가의 한 등락 폭이 거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뭐 거래량을 보고 뭐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래량 무시하고요. 주가가, 그쵸, 고가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성장은 계속된다. 자, 근데 제가 왜 고가에서 조정 받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요. 여기 대략 한 11월 14일, 그쵸, 이때를 시작으로 해서 양봉을 그린 날만요, 11일 연속적으로 양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하루 쉬기는 했지만 상승 마감이 됐는데 어저께 11월 30일까지도, 그쵸, 1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나온 이 조정이 고가 대비해서 이 저가까지의 등락폭은 한 10% 정도 됩니다. 근데 4%밖에 조정을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시세 자체가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저께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테마가 형성되고 있다. 그 테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죠? 그리고 SPG, 뭐 이런 종목들을 예로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자, 보세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기 전에는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을 받을 때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빠졌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성장하는 산업에서는요, 주가가 먼저 반영합니다.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는 거고, 올라간 가격에서, 그쵸,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게 당장의 실적을 확인하는,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조정 구간에 성장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그리고 내가 기술이 조금 된다, 주식을 좀 해봤다, 그쵸, 이러신 분들은 오늘 매도하는 게 맞아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매도해서 끝,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매도를 하고 나서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그쵸? 내가 지금 여기 이 시작 시점부터 하면은 10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이런 요즘에 이 시세를 내고 가는 종목들이 사실상 많이 올라가는 종목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단순하게 지표로 한번 이 표시를 해드릴게요. 흔히 사용하는 지표인데 RSI 지표입니다. 자, RSI 지표를 여기 보시면요, 이 두산 로보틱스의 RSI 있죠. 자,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신고가 종목에서 매수하라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은 주가가 올라간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간 상황에서 신고가를 딱 찍잖아요. 보통 평균적으로 RSI 이 지표가, 그쵸, 과열권에 들어갑니다. 과열권에. 그러면 저는 항상 과열권에서만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열권 이후에, 그쵸, 이렇게 시세가 한 차례 더 나왔어요. 이 시세가 나왔었던 이 폭도요, 어느 정도까지 되겠나요? 대략 한 고가까지 따지면 한 30% 나왔죠. 그쵸? 그러면 내가 고가를 돌파하고 매수한 그 사람들도 30% 정도 올라와서 4% 정도 빠졌고, 그리고 이 고가 대비해서 본다면 거의 한 40% 정도의 수익권에 이 접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러면 충분히 차익 매물을 한 번은 받고 가야 됩니다. 한 번은. 근데 만약에 차익 매물을 받는 과정에서 성장성이 훼손된다? 그러면 주가가 끝나겠지만, 로봇 자체는 성장성이 훼손될 수가 없죠. 왜? 성장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쵸? 자, 성장을 아직 안 했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한, 그쵸,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이 증가될 것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증가는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죠. 그러면서 기술적으로 가격 부담에 있는 거고, 그 가격 부담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잘 잡아야 돼요. 가격을. 그쵸? 자, 그리고 지금은요, 누가 보더라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그쵸?
누가 보더라도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내가 한번 쉬어갈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자. 지혜를. 그쵸? 더 안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혜를 발휘하면 내가 정말 좋은 가격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만 딱 인정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내가 진짜 어저께도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5일선과 너무 벌어진다. 그러면 매매하지 말라 그랬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5일선과의 이격이 11% 정도 벌어졌거든요. 보통 뭐 11%, 15%, 20% 이렇게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시작 시점부터 그쵸? 두 자릿수 이상 벌어진다. 그러면 일단 장중에 매물 확인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내가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 대비해서도요. 어느 정도까지 폭이 나오냐면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쵸? 15%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있어야 된다. 근데 하루 이틀 정도 더 연결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단기간에 양봉의 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자, 그러면 이 과열권을 약간은 시키고 가자.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컴다운하고 가는 좀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좀 기다리자.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10% 이상 싸게 살 수도 있는 구간이 올 수도 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 절대 못 팔겠다 하면 50%에서 한 30%라도 덜어내고 갔을 때 이 물량 그대로 10% 이상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을, 즉 단기 투자를 2주 안에 내가 정리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 3개월 이상 시세가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자, 요 내용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 어떻게 됐나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2월 달 시세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그쵸? 두 달 반, 8배 오르고 조정, 그리고 한 달, 두 달 오르고 조정, 50% 조정, 여기서 30% 조정,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요, 종목 여하를 막론하고, 이게 뭐 잡주든 대형주든 우량주든 뭐 가치주든 성장주든 간에 많이 올라가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가격에 대해서 배우세요. 그쵸? 가격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게 뭐예요?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쵸? 요 내용까지 제가 그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자, 요 내용을 받는 방법은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에 한 10% 정도 싸게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제가 상세하게 기재를 해놨고요. 어떤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쵸? 요 내용으로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딱 받아가서 요 내용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매매를 이어가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고, 내가 어느 정도의 매수 시점을 다시 잡아야 매매를, 즉 내 심리에 맞게 매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신고가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두산 로보틱스의 실시간 상황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뭐 시장 관련한 내용, 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 가야 될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요런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매매만 하고요. 그리고 신고가 과정에서 장중에 들어가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단기 보유 전략으로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그쵸?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장중 매매는 주성 엔지니어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스윙급, 즉 단기 보유 전략으로 들어가는 종목군들 중에서는요, 리노공업 그리고 AD 테크놀로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죠.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종목입니다. 반도체. 그렇죠? 자, 이 반도체 종목에 집중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엄청나게 강하죠. 엔비디아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올 걸 대비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나온 이후에는 뉴스에 팔라 그러죠.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 과정을 지나야 된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같은 관점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봤을 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도 성장하는 기업이다. 그쵸? 하지만 단기 과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조금 받고 가자. 그 구간에서 내가 잘 잡았을 때 상승 2파를 공략할 수 있다. 그쵸? 상승 3파까지 나오기는 하지만 흔히 얘기하는 그 엘리어트 파동인데 이거 3파 안 나올 가능성이 큰 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번 시세가 강력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포스코 DX가 오늘 빠졌습니다. 포스코 DX가 빠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쪽이나 뭐 이 로봇 쪽에 전체적으로 수급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그쵸?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폭이 적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비해서. 물론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한 6조 전후에서 그쵸? 이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종가 기준에서 5조 7,560억의 시가총액으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를 이 포스코 DX가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0%에서 50% 정도 정말 이 시장이 받쳐준다면 100%까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 내가 잘 잡기 위해서는 가격을 잘 잡아야 된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시초가에 제가 계속된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요. 8시 54분 8시 55분 그쵸? 갤럭시아 머니터리, S&T 다이나믹스 이렇게 두 종목이 진행이 됐고 12월 1일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내용 한번 확인해 보면요. S&T 다이나믹스 자 오늘 7%대 상승 마감이 됐고요. 시가 대비 상승폭을 보면요. 그쵸? 대략 한 8%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당연히 시가 종목은 시초가에 바로 체결이 되는 그쵸? 시장가 주문으로 들어갑니다. 그쵸? 자,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자, 장중 고가는 23%까지 강세 구간에 있었고요. 시가 대비해서 종가 기준하면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그쵸? 내가 굳이 고가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물론 고가를 잡으면 좋겠지만 고가 저가를 항상 내가 정확하게 막 점쟁이처럼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매매를 드릴 수 있는 건 시가 구간에 공략할 수 있는 건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되어 있기 때문이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신고가 만들었다. 돌파까지 확인했다. 그럼 대략 2주 이상을 내가 계속적으로 추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종목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이 신고가 매매 그렇죠. 신고가 매매 관련돼서 또는 신고가를 어떻게 추적하는지 뭐 검색기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무엇보다 시초가 공략부터 시작해서 장중 공략에는요. 디테일하게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내가 정말 가격 잡기 어렵다. 나 막 손절만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 방법은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딱 선착순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0분 정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말에 1000분 채워주시면 제가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그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계속해서 내용을 올려드리고 있죠. 오늘 처음으로 약간 쉬었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가능하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포스코 DX가 목표가를 만들어줬다. 그 구간까지 우리는 리스크를 잡으면서 매매를 해가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조정 받았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약간 좀 지혜를 가지고 무조건 올라간다 이것보다 약간 좀 지혜를 가지고 가격적인 부분에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폭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